자, 이제 우리 영양소에 대한 이 부분들을 확실하게 우리 구분을 갖다 해볼 텐데요. 자, 우리 3대 영양소와 우리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한 부분들의 특징을 살펴보고 영양소를 갖다가 우리가 구분하는 방법까지 확실히 우리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에너지1으로 쓸 수 있는 영양소들이 탄단지, 바로 우리 3대 영양소들이 있는데, 자, 이 탄단지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우리 무엇이냐면 바로 탄수화물, 단백질, 바로 지방, 그래서 우리 탄단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탄단지는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에너지1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g당 우리 사용할 수 있는 그 열량은 단백질 얼마? 바로 4kcal. 오,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탄수화물 같은 경우도 똑같이 g당 우리 바로 4kcal. 자, 그런데 지방만큼은 우리가 얼마냐? 지방은 말이죠. g당 바로 9kcal. 자, 이런 얘기하면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하느냐? 선생님은 뚱뚱하니까 키위! 우와! 막 이렇게 돼요. 근데 그거를 떠나서 이게 열량으로 바뀌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쓸 수 있는 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구성 원소에 대한 이 부분들은 단백질 같은 경우에 우리 무엇으로 구성되어지냐면 탄소와 수소와 자, 그 다음에 그렇죠, 산소. 물론 탄수화물도 탄소, 수소, 산소. 지방도 탄소, 수소, 산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노폐물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때 우리가 호흡 후에 나오는 노폐물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가 있느냐? 바로 H2O, 물과 그 다음에 CO2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 영양소에 공통되어진 노폐물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물이라고 하는 거는 수소 때문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탄소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들인데요. 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통적인 노폐물 말고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 부분에 하나가 더 들어가죠. 바로 질소. 그래서 이 질소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노폐물 중에 바로 뭐가 있냐면 NH3. 이 NH3가 우리 무엇인지 알죠? 암모니아. 자, 근데 이 암모니아가 우리가 밖으로 그대로 꺼내지면 독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에 있는 오르니틴, 회로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요소로 바꾸어서 우리 몸 밖으로 내보내게끔 되어져요. 자, NH2 요소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디에서? 바로, 그렇죠. 간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해독작용을 통해 내보내게끔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요소에 대한 부분들, 즉 암모니아에 대한 부분들은 고기를 많이 먹었을 때 단백질이 분해가 되어지면서 나오는 것이니까 참고 삼아서 우리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냥 일반적으로는 여기는 물과 이산화탄소에 대한 부분들만 노폐물로 생성이 되어진다. 자, 그런데 이 단백질은 우리가 세포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주로 이루는 성분이면서 그 효소나 그 다음에 우리 호르몬을 갖다 우리 구성하는 물질들이죠. 그리고 이 단백질은 우리가 여기 그죠? 이 근육세포와 같은 것들을 이루는 것도 우리 단백질입니다. 근데 탄수화물은 내가 먹을 때는요, 전체 음식물의 80%를 갖다가 우리가 차지하는데, 아니, 소화가 되어지고 나면 우리 몸속에 몇 퍼센트만 남느냐? 0.6%만 남는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게 주로 사용되어지는 에너지1이기 때문인 거죠. 주로 사용되어지는 에너지1이니까 이 부분에서 네, 우리가 탄수화물이 가장 먼저 쓰입니다. 근데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 우리가 남으면 우리 몸에서 지방으로 전환되어져서 우리 몸에 축적되어지기 때문에 바로 살이 찌는 원인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기도 하지만 역시나 남으면 축적되어져서 살을 찌우는 원인이 되어지죠. 자,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만들었던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단백질,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분해가 되어지고 나면 최종 산물에 대한 부분들이 무엇이 남는가가 중요한데요. 그거는 잠시 후에 선생님이 싹 다 지우고 나서 한 번에 싹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 우리 지우고 나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여기서 에너지1으로 사용하지 않는 자, 우리 영양소에 대한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 살펴볼 텐데
영양소 중에서도 내 몸을 갖다가 구성하는 건 탄수화물, 단백질, 그 다음에 지방,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물, 무기염류까지는 내 몸을 갖다가 구성하는 영양소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물과 무기염류는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갖다 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 몸을 구성하면서 약 70%의 우리가 양을 차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근데 이 70%라고 하는 이 부분이 채워져 있음으로 인해서 바로 내 몸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체온을 유지하는 데는 이 70%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물이라고 하는 게 비열이 커서 바로 이 온도 변화가 작기 때문이죠. 자, 다시 한번 여기는 이 부분에서 체온 유지가 가능한 이유는 왜 그렇다? 바로 여기 있는 이 비열이 높아서 물의 온도 변화가 작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물이 우리 몸을 채우고 있는 장점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무기염류 같은 경우에는 내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외부 음식물로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그럼 무기염류에 있는 이 부분은 내 몸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생리작용을 바로 조절해 줍니다. 자, 근데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여기서 나트륨하고 그 다음에 칼슘 같은 이 경우는 내 몸에서 우리가 세포막에서 일어나는 삼투압 조절을 우리가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삼투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철 같은 경우는 바로 그렇죠. 얘는 우리가 바로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을 갖다가 우리가 구성하는 바로 중요한 원소가 되어지기도 하죠. 자, 그런데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것 중에 바로 비타민이 있습니다. 근데 비타민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대신에 또 부족하면 결핍증에 걸리기도 해요. 그 결핍증에 우리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일단 밤에 보이지 않는 바로 야맹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야맹증은 비타민 A가 부족할 때 우리가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야맹증. 자, 그 다음에 B1이 우리가 부족할 경우에는 바로 각기병. 이 부분에서 우리가 눌러도 이 근육에 대한 탄력이 떨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움푹 들어간 상태에서 우리 나오지 않아요. 부어요. 자, 우리 여기서 각기병. B1이 부족하면 각기병. 자, 그 다음에 B2가 부족하게 되어지면 우리 피부병에 걸리게끔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우리가 뭐하다? 이빨에서 우리가 피가 나와서 나중에 그것이 출혈 과다로 이어지게 될 경우에 우리의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바로 괴혈병. 예전에 그래서 우리가 선원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오렌지 주스, 라임 주스 같은 것들을 배에다가 싣고 다녔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비타민 D는 우리가 부족할 경우에 구루병에 걸리는데 이 구루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노틀담의 꼽추라고 하는 것처럼 뼈가 이렇게 휘어지는 병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타민 E가 부족할 때는 바로 출산에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불임증. 자, 그 다음에 비타민 K가 부족하면 우리 혈액 응고가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 근데 비타민 결핍증에 대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시험에 매우 잘 나오기 때문에 외우는 방법이 조금 필요해요. 우리 조금 이 부분에 우리 가수 싸이 아저씨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우리 한번 이 외우는 방법에다가 우리 가수 싸이 아저씨를 살짝 집어넣어 보면 자, 우리 일단 아야 하고 이렇게 소리를 갖다 지릅니다. 누가? 자, 우리 BPS가 각기춤을 갖다가 우리가 추면서 어떻게 빗속을 피해 오는데 갑자기 가수 싸이 아저씨가 괴성을 갖다가 지르면서 떼구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이불 위를 어떻게 해요? 구르죠. 자,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죄송하지만 피를 너무 많이 흘렸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는 이 부분에서 외울 때 우리가 확실하게 외우는 방법은 이것들을 문장으로 우리가 외우는 방법이다. 근데 만약에 이것도 좀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야맹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비타민 C의 괴혈병, 그 다음에 우리 D의 우리 구루병까지는 우리 꼭 암기를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비타민 결핍증 우리 확실히 알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영양소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부분들을 자, 지우고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 영양소 파트에 우리 마지막이 있는데요. 바로 검출 방법입니다. 이 검출 방법 우리 빼놓고는 절대 영양소를 끝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영양소 검출 방법 중에서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거, 우리 즉 녹말인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검출 용액의 이름이 바로 뭔지 아세요? 많이들 이야기했던 것들인데, 아, 그렇죠. 아이오딘화 칼륨이라고 하면 안 돼요.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까지를 우리가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용액의 이름을 갖다가 써보면 아이오딘,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똑같이 자, 아이오딘화, 자, 칼륨, 자, 용액이라는 명칭을 써줘야죠. 자, 근데 이 부분에서 탄수화물은 아이오딘 반응에 의해서 무슨 색으로 바뀌느냐? 바로 청남색으로 우리가 바뀌게끔 되어지죠. 근데 이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이라고 하는 것의 원래 색깔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얘는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면 원래는 우리가 젓갈색입니다. 자, 젓갈색의 색깔이 우리 녹말, 즉 탄수화물을 갖다 우리 만나게끔 되어지면 바로 청남색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게끔 되어지는 거죠. 이거 꼭 중요하니까 원래의 색깔도 머릿속에 우리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쵸? 자, 수산화나트륨 용액하고요. 여기 있는 거 색깔을 갖다가 자, 보라색으로, 자, 수산화나트륨 용액, 그냥 수산화나트륨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수산화나트륨 용액.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바로 황산 구리 용액을 갖다 우리 섞어준 바로 무슨 용액이어야 되냐? 바로 뷰렛 용액이어야 됩니다. 이런 반응을 갖다가 우리는 뷰렛 반응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갖다 하죠. 자, 이 뷰렛 용액을 이용한 뷰렛 반응으로 자, 단백질에 우리가 반응을 시키면 단백질이 우리 무슨 색으로 반응하느냐? 바로 보라색으로 우리가 반응을 합니다. 오호. 자, 근데 이 뷰렛 반응의 원래 우리가 색깔은 우리 푸른색이에요. 그래서 이 푸른색보다 조금 더 맑고 진한 색인 우리 보라색 가까운 색으로 변하게끔 되어지니까 참고 삼아서 꼭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지방입니다. 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우리가 쓰이는 용액의 이름이 바로 수단3예요. 자, 수단3, 그쵸. 뒤에 용액 꼭 붙여야 되겠죠. 수단3 용액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반응을 갖다가 시키게 되어지면 자, 색깔은 우리가 무슨 색이 나오냐면 바로 선홍색이 나옵니다. 자, 근데 수단3의 원래 색깔은 무엇이냐면 그렇죠. 얘는 우리가 여기서 붉은색이에요. 그 붉은색의 색깔이 우리가 피의 색깔과 똑같은 자, 바로 선홍색으로 우리가 나오게끔 되어지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자, 선생님이 여기서 플러스라고 지금 해둔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우리 알아두셔야 될 거는요. 이 지방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색깔 변화가 이 선홍색이라고 하니까 우리 잘 기억을 못해서 나중에 붉은색이라고 우리가 외우는 친구들이 있는데 선홍색의 색깔은 지금 이 분필 색깔과 우리 막 비슷한 바로 핑크색입니다. 이거 참고적으로 꼭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포도당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무슨 우리 반응을 갖다가 하냐면 바로 베네딕트 반응을 통해서 자, 색깔이 무슨 색으로 우리가 바뀌느냐? 바로 황적색으로 우리가 바뀌게끔 되어지죠. 자, 근데 이 황적색으로 우리가 무조건 바뀌는 게 아니라 베네딕트 반응을 갖다가 포도당한테 우리가 처리를 했을 때는 반드시 이 베네딕트를 갖다가 꼭 무엇을 갖다 해줘야 되냐면 가열해줘야 돼요. 가열해주지 않으면 이 베네딕트 용액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서 황적색으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베네딕트 반응을 갖다가 우리가 일으키는 이 포도당에서 당자가 들어가는 것들은 우리 엿당이든 과당이든 간에 똑같이 색깔 반응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점도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면 영양소 파트만큼은 확실히 우리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기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 주요 포인트 말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영양소에서는 에너지1으로 쓰이는 우리가 3대 영양소와 그 다음에 비타민의 결핍증, 그 다음에 우리가 영양소 검출 방법에 대한 이 부분들만 정리를 잘 해놓으면요. 우리 이 부분은 내 걸로 시험에서 틀리지 않고 확실히 매듭 지을 수 있습니다.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